시장과 투자의 사이클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메가사이클인데요. 박영호 빅마스터 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그렇죠. 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세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율주행이군요. 예, 글로벌 무인 이동 경쟁이 치열하다. 드론과 자율주행 시대가 빨라지고 있다. 이건 뭐 세계적인 추세인데 다만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건데요. 최근에 뭐 박람회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전 있었는데 다녀오셨다고요. 어때요 트렌드들이? 네,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네. 있죠.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텍스트나 이런 거를 들어서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하는 것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체험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가장 직접 중요합니다. 가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다니면서 시장이 앞으로 업황이나 관심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살펴보는데 이번 드론 글로벌 우리가 자율주행은 가서 조금 좀 실망을 좀 했었습니다. 네. 대기업들이 참여를 안 했고 중소기업들이 왔는데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기술이 나타나가 이런 데가 좀 없어서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 상당히 침체돼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코엑스에서 그 자율주행 그 산업전이 열렸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보면 자동차 저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위에 그 자율주행 센서들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형입니다. 사실 저게. 근데 저게 그대로 이번에 전시가 됐었다는 거. 물론 웨이모를 본따 갖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저거보다도 최근에 나오는 자율주행 모델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작은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게 이제 버스입니다. 미니버스거든요. 이 미니버스는 안에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운전석이 지금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몇 년 전에 나온 모델이 그대로 나왔었다는 게 조금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부 대기업들이 참여가 있으면서 좀 활성 있는 자율주행이 의지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가운데 이제 참여한 기업 가운데 우리가 알만한 기업, 상장 기업들 어디가 있습니까? 네. 한 자율주행 쪽에는 한 3개, 4개 정도 업체가 나왔는데 네. 가장 눈에 띄는 업체는 SOS랩이었습니다. 부스도 가장 컸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SOS랩 거 사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네시스에다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을 했는데 저 위에 작은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앞에 보면은 라이다라고 써 있는데 네네. 이쪽 부분에 소형으로 장착을 해서 지금 실전에 투입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네시스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 현대차하고 우리는 긴밀한 관계야 이런 거를 암시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만약에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자율주행을 할 때는 SOS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다음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2개 회사가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현대차하고 가장 먼저 사업을 했었던 데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여기도 제네시스에 장착을 했었는데 일단 연구 성과는 모두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전반적으로 현대차에서 지금 라이다 시스템만 하느냐 아니면은 카메라 시스템까지 병합을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가시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라이더 업체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슈어소프트테크. 이건 지난번에 인공지능 LLM 모델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가 사실 국내에는 극소수 업체에 불과한데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쪽에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 슈어소프트 실적도 아주 나쁘지도 않으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사실은 변화하는 세계 트렌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도 사실 현대차도 하고 관심은 많은데 실제 현장에 박람회 갔다 온 거는 그만큼 뜨겁거나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면 투자 포인트를 전략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자율주행은요, 지금 당장은 제가 지금 봐서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현대차가 이번에 그 4D2닷을 인수를 해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좀 늦어진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카메라 모듈까지 집어넣으면서 올 하반기 되면은 완벽한 레벨 3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라이다가 빠질 수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SOS랩과 그다음에 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두 개 회사가 가장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폭풍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전에 직접 다녀오셔서 관련된 동향을 전해주셨고요. 코엑스 갔더니 또 비슷한 전시회가 있어서 하나 더 가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보는 이제 그 무인 이동 산업체, 예. 자율주행하고 무인 이동하고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약간 드론 쪽이라는 예, 건가요? 완전히 가서 봤을 때는 네. 참가한 회사들의 그 출품작들이 네.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건데요. 네. 참가한 회사들의 80% 정도가 드론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드론도 관심 많죠. 예, 네. 드론이 이전에는 사실 네. 산업용 드론, 우리가 이제 취미용 드론이나 뭐 방송 촬영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 협소했었고,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배송용 드론 이쪽이 필요한데 이거는 날아다니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확산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드론이 그렇죠. 전투용 정말로 방어용. 예.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투용뿐만이 아니라 산업용에서도 인공지능 발달과 함께 모든 것이 이쪽으로 부각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드론 쪽에는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자, 우선 그 드론을 보면은요, 무인대사 엑스포인데 저게 그 소형 그 헬기입니다. 무인 헬기거든요. 저 안에 조종사 없이 비행기가 날아다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사실 주로 보면은 이렇게 그 드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뭐 사진에서 봤거나 이런 드론이죠. 공격용 예. 드론도 있고요. 주로 드론을 보면은 주로 공격용 드론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참가한 업체가 좀 이번에는 그 대기업들로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일단 참가한 업체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LIG 넥슨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슨을 한번 살펴보면은 LIG 넥슨도 이번에 사실 천국이나 이런 걸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공격용 드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 정찰용 드론입니다. 요쪽이 정찰용, 저게 공격용인데 이 드론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뜨겁다는 거는 출품한 업체 전반적으로 80%가 이 드론이었었거든요. 다음에 또 LIG 넥슨뿐만이 아니라 현대 로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로템은 뭐 방산도 있지만은 이번에 전시한 거는 방산은 제가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네. 여기 그 무인 소방 그 차라고 해줘야 되나요? 이게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소방관이 없어도 무인으로 해서 그 진화를 다 시킬 수 있는 무인 소방차를 이번에 전시했다는 게 좀 특이한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한국 카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카본을 보면은 한국 카본은 우리가 카본 뭐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네. 이게 소재잖아요, 소재. 예, 소재죠. 네. 근데 이게 소형일 경우에는 사실 카본에 대한 경량이나 강도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가 없는데 드론이 공격용 드론이 전투용 드론이 되면서 대형 드론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이제 강도와 경량성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을 확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카이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 비행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드론이 나왔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찰용 드론하고 공격용 드론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나왔다는 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가 다 그 드론인데 드론에서도 공격용 드론 쪽이 비중이 좀 많았다라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드론 관련주 가운데서는 주목할 기업은 특정화가 됩니까? 아닌가요? 여기에서 하나 재밌는 게 육군이 나왔어요. 네. 육군이 사실 전 전시회 가서 처음 봤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군에서 나왔다. 네, 네, 육군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육군인데 저게 이제 경계용 드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육군에서 나오면서 무인 이동을 들고 나왔는데 바로 자율주행용.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여기 이제 하나에서 만드는 그 장갑차인데 이게 혼자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현대 로템에서 만든 장갑차인데 역시 저게 혼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처럼
우리가 조종사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도 무인으로 가서 적진을 헤매고 다니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갖고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질문하신 대로 이제 드론은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고 네. 보시는데 저는 이번 전시회 가서는 드론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보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전에는 산업용 드론, 뭐 중국이 너무나 잘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했는데 우리가 전투용 드론, 국방 드론, 군수 드론으로 들어가면서는 중국 거를 사용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종속을 받지 않으려면 미국 드론 부품이나 드론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중에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대한무기라고 지금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드론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군사용 드론이 급격하게 확산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을 나라는 대한무기다라는 점에서 어제 상당히 큰 포인트를 보고 왔다. 물론 드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과 드론 관련된 전시회 다녀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제 볼게요. 네, 다음은요. 불타는 금융지주사 상승세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게요. 상법 개정 때문에 뭐 지주사, 증권주가 엄청 올랐었는데요.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오면서 그죠? 또 이슈가 됐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르고 재료가 노출된 측면도 있어요. 금융지주사, 자사주 소각 관련한 전략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젠 쉬어갈 만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많이 노출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도 강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타업체들의 실적 부진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 6월 달, 그러니까는 우리 2분기가 4월, 5월, 6월인데 이 3개월 동안의 수출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랑색이 3월이고요. 그 다음에 빨강색이 6월인데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해 놓고 나서는 다 우하향을 보이고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실적에 가늠이 될 만큼 이제 강하게 늘지는 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2분기에 대한 우리가 수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도 항상 지금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들도 시그널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출까? 아니다. 역시 그동안에 이슈를 가지고 있던 이런 업종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보이더라도 우상향 포인트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략이 포함할 것 같습니다. 아니 금융지주사 얘기했는데 수출 품목별 동향을 보이시면 뭐예요? 그 의미가 지금 그러니까 지주사 계속 저 어디 업체가 좋으니 수출이 잘 되는 쪽의 지주사는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단기 부담이라는 얘기 뭐예요? 네. 지금 수출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 수출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예. 시장에서는 이 돈은 어디든지 흘러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관심을 끌 수 있는 금융하고 지주사 이쪽 오늘 뭐 자사주 소각 얘기도 나왔듯이 예. 이쪽으로 시장이 자금이 몰리면서 이쪽의 핫 이슈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조업 쪽으로 네. 가져야 되는데 글로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동격서 전략이시군요. 갑자기 수출 데이터를 꺼내시더니 주요 수출이나 산업의 이 수출제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으면 다른 대안 가운데 하나는 지주사나 금융주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추가적 상승을 기대할 예. 만하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아직은 제조업 쪽으로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네. 이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오실 때 지주사 이런 쪽에서 또 괜찮은 섹터 좀 찾아주시고요. 네. 예. 오늘은 이 트렌드 살펴봤고요. 준비하신 유망주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네.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이 굉장히 나빠서 실망하셨지만은 네. 이제부터 삼성전자를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그럼요. 네. 하이닉스는 기존 잘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9월 달까지 HBM4를 거의 다 만들 거라고 자신도 하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4를 엔비디아라든지 이쪽에 공급을 한다면 삼성전자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제는 SK 하이닉스보다도 시장에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점에서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KC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HBM에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그 연마 장비, CMP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90% 정도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80% 정도가 이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HBM4를 9월에 그 양산을 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시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들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HBM이 양산이 되면은 이 그 소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12%밖에 안 되고 유보율이 한 4,000%가 넘거든요. 그래서 재무 구조도 상당히 우수하다. 지금 PER도 지금 10한 2, 3대 정도 있으니까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KC텍 앞으로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 회사를 투자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C텍 주가가 28,000원 수준입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주가 보여주시고요. 단기 목표가는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제 이전 고점대 부분이 35,000원 정도인데요. 네. 이거는 뭐 성장성 있는 회사의 PR이 10한 6 정도밖에 안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지 달건 24,000원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주사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주사 가운데 좋은 기업 좀 골라와 달라고 했는데 이미 말씀하셨었네. 5월 9일 날 이건홀딩스를 말씀하셨는데요. 목표가 달성하고 최고가로 29% 수익률을 기록을 했군요. 예. 네네. 1분 이내에 리뷰 한번 해주시죠. 이건홀딩스는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고요. 지금 이 회사에서 연료 가문형 태양정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산이 된다면은 아리백,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리백도 대단한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홀딩스는 이제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자산 재평가까지 한다면은 부채 PBR이 0.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 반등 가능한 기업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다룰 내용들 스페셜리스트 잠깐 볼까요? 이제 실적 시즌 박영호 소장님도 실적 얘기하셨는데요.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들 스페셜리스트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KB은행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사이클 점검 메가 사이클과 종목 전략은 빅마스터 경제연구소 박영호 소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